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전공의들의 파업, 또 그에 따른 의료 대란이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전국 대형 병원들에서 전공의들의 사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이면 이른바 빅5 대형 병원 모두에서도 전공의들이 사라집니다. 병원에 따라 퇴원을 강요받았다, 수술을 취소당했다, 이런 절박한 호소가 벌써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 온라인에선 진료 기록을 일부러 다 망쳐놓고 떠나자는 전공의가 쓴 걸로 의심되는 선동까지 올라와 환자와 보호자들의 두려움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하루 앞서 전공의들이 업무를 중단한 세브란스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보경 기자, 세브란스 병원은 오늘부터 출근 안 한 전공의들도 있었죠. 오늘 그 병원에서만 몇 명이나 사직서를 냈습니까? 네, 세브란스 병원에서 약 600명이 사표를 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등 일부 전공의들은 당장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곳 응급실에서 근무했던 박단 전공의협의회 회장도 오늘 사직서를 냈고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고대로라면 이곳을 포함해서 이른바 빅5 병원의 전공의가 오늘까지 사직서를 내고 내일 오전 6시부터 병원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환자들은 괜찮았습니까? 수술이 취소되거나 진료를 못 보거나 한 분은 없었나요? 네, 특히 어린이병원에 소아청소년 전공의들이 머무는 공간은 오가는 사람 없이 조용했습니다. 외래 진료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입원과 수술 등의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취재진이 병원을 둘러보니 이곳에서 만난 한 부모는 수술은 파업으로 취소됐는데 아이 상태가 나빠져서 급하게 입원하게 됐다며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턱걸이 절단 수술을 종료를 해서 썩어 들어가는데 1시가 급한데 나는 개인사를 먼저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친구는 수술 잡혔는데 그냥 있는 거 사실은 말도 네, 어린 아이들이라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국적으로 집단 사직 움직임이 번지고 있죠. 어느 병원 총 몇 명이나 사직서를 냈는지 집계되는 게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표를 낸 전공의 숫자를 집계 중인데 서울에서만 1,000명이 훌쩍 넘을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빅5 병원뿐 아니라 지역의 대학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잇따라 사직서를 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전 성모병원, 전남대병원, 부산대병원 등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이 사직서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정부의 강경 대응에도 당장 출근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더 많아질 걸로 보여서 혼란은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조보경 기자가 세브란스 상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곳뿐 아니라 지금 각각 병원에서 암 환자도 또 제왕절개로 쌍둥이 출산을 앞둔 환자도 수술 연기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마저 오늘 아침 갑자기 퇴원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환자들은 두려움과 막막함에 눈물을 터뜨리고 있는데 임예은 기자가 환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환자들이 사용하던 수액거리는 덩그러니 놓여 있고 퇴원하는 환자의 보호자는 바쁘게 걸음을 옮깁니다. 전공의들이 집단 행동을 앞두고 병원 측이 입원과 수술 환자를 줄이면서입니다. 이 병원의 폐 질환으로 입원했던 A씨는 오늘 아침 갑작스러운 퇴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루에서 지금 미리 퇴원 원래는 머리 한번 피하고 폐트로 치료받은 거 했죠. 이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좀 아쉬움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엑스레이 찍어보고 뭐하고 해갖고 2, 3일 있다가 퇴원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퇴원하라고 그러고 하루 만에 보호자 오라고 그러고 저녁에 하루 일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2달 전 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앞뒀던 환자는 기약 없는 기다림에 답답한 마음입니다. 파업 관련돼서 이 기간이 길어지면 수술도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받고 좀 많이 울었죠. 병을 얻었다는 이유로 죄인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왜 굳이 나한테 그 희생을 강요하는지도 모르겠고. 언제 다시 수술을 할 수 있을지 당장은 알 수가 없어 환자들은 더 막막합니다. 우리가 수술을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해당 과에서 이제 선생님이 없다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니까 좀 화가 나고 그렇죠. 제왕절개로 쌍둥이 출산을 앞둔 환자도 수술 연기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환자와 보호자들은 불안을 넘어 현실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당들마다 집안 싸움이 뜨겁습니다. 오늘 특히 격했던 곳은 열흘 전 급하게 합친 개혁신당이었습니다. 이준석, 이낙연 대표 양쪽이 또 충돌한 건데 이번에는 전두환과 뭐가 다르냐 이런 험한 뒷말이 오가더니 결국은 통합하기란 표현까지 등장했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주황색 넥타이의 이준석 대표와 합당 전 새로운 미래의 당색인 남색이 섞인 넥타이를 맨 이낙연 대표. 지난주 한 차례 회의가 취소된 뒤 열린 개혁신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갈등은 폭발했습니다. 선거 캠페인과 정책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자는 안건에 새로운 미래 측 이낙연 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반발하며 퇴장한 겁니다. 안건은 결국 표결에 붙여져 의결됐습니다. 회의에선 이게 회의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로운 미래 측은 이준석 사당화이자 통합 정신을 깨트리는 것이라며 쿠데타에 비유했습니다.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 해산한 거랑 뭐가 다릅니까? 이준석 대표는 절차를 존중해달라고 했습니다. 속도감과 의외성을 좀 더 살리자는 그런 취지로 이낙연 총리의 의사를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또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거는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봉합되는 듯 했던 갈등은 오후 늦게 다시 폭발했습니다. 기자들과 만난 이준석 대표가 이낙연, 김종민 두 사람이 그만둘 경우를 전제로 김종인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이미 이준석 대표 마음속에는 이낙연, 김종민은 이미 이 당에서 지워버린 거죠. 몰아낸 거예요. 공천권을 김종인한테 갖다 맡기기로 결심을 하고 이 통합하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합당 후인 지난 15일 새로운 미래란 이름으로 중앙당 등록을 마친 사실이 알려졌고 이낙연 대표는 내일 오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내가 내는 관리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한 건 당연하죠. 그런데 2,000세대가 사는 대규모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갈등을 빚는 주민들이 서로 박치기를 하고 둘러맨 뒤에 던지려고까지 했다는데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개 동 2,000여 세대가 사는 남산타운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곳 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관리비를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동대표 임기가 끝난 뒤 일부 주민들의 반대로 후임 대표를 뽑지 못해 동대표 회의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민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을 폭행해 전치 6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달라들어서 앞가슴을 머리로 박고 들이매가지고 던지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주민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게 있어서 이제 선관위가 제소를 하고 2,000세대가 지난 3년 동안 낸 돈은 50억 원쯤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동의 없이 월급을 무단으로 올렸다며 관리소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그 동의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절차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런 걸 싹 무시하고. 관리사무소가 경비와 쓰레기 수거 등 각종 입찰을 마음대로 결정해왔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그냥 무시를 해버리면 볼 수가 없어요. 관리소 측은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승인을 받은 일이라며 주민들끼리 싸움이라 개입할 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일반 아파트는 최소 1년에 한 번 회계감사를 하고 결과를 공개하지만 임대아파트는 그마저도 없습니다. 임대아파트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번도 없었어요. 임대아파트 관리비 회계감사 의무화 법안은 3년째 국회에서 잠들어 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오늘은 절기상 우수, 눈이 녹고 비가 온다는 봄의 길목입니다. 그런데 비가 봄을 재촉하는 수준을 넘어 일부 지역에선 태풍에 버금가는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전국에서 사고가 잇따랐는데 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난간 너머 검은 바다가 보이고 거센 파도가 넘실댑니다. 표류 중인 배가 아니라 바다 위에 띄운 이른바 해상 펜션입니다. 어젯밤 11시 58분쯤 이곳에 머물던 가족들이 할머니가 어지럼증과 구토 증상을 호소한다고 신고했습니다. 당시 사천에는 비가 많이 오고 바람도 강하게 불었습니다.
해경과 어촌 계장이 배를 타고 일가족 5명을 구했습니다. 어제부터 낮 기온이 20도까지 오를 정도로 전국이 포근했지만 곳곳에 여름비처럼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산간 지역에 200mm가 넘게 왔습니다. 하천이 삽시간에 불어나 달리던 차량이 고립되고 가로등이 휘는 등 밤사이 비 피해만 19건이 접수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도 어젯밤 빗길에 승용차가 바다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엔 오늘까지도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오늘 아침 광주 방향 호남고속도로에서 차 3대가 미끄러지며 서로 부딪혀 5명이 다쳤습니다. 전국을 적신 비는 오늘 오후부터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강원 동해안 등에 많은 눈이 내립니다. 일부 해안과 산지엔 10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상돼 기상청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